코스피 5000 시대 딱 나흘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은값은 46년 전 과거로 타임머신을 탔죠. 경제에 100% 확신은 없다지만 이번 폭락은 너무나도 기괴합니다.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은 미국에 있는 한 인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전 세계 투자자들이 벌벌 떨며 돈을 빼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이 폭락의 진짜 배후를 아주 솔직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한 경제학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제 분위기 좋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왜 내 자산들이 다 파란색 하락장이 된 거지? 라고 당황하고 계실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 긴급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범인은 바로 미국의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라는 인물입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다 치우고 딱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시장이라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신나게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가장 무섭기로 소문난 주임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문을 쾅 열고 들어온 겁니다. 그 선생님이 바로 케빈 워시예요. 아마 뉴스에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태반일 텐데 지금 이 사람 이름 하나에 전 세계에서 1400조 원이 넘는 돈이 연기처럼 증발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미국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주식, 코인, 은, 심지어 지금부터 여러분이 낼 대출 이자까지 사실상 모든 것이 이 사람이 앉게 될 조종실에서 결정되거든요. 딱 10분만 집중해보세요. 이걸 모르면 이번 폭락장에서 남들 다 대응할 때 혼자만 이유도 모른 채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 기사를 볼 때 가장 많이 보게 될 단어, 연준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연준은 연방준비제도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전 세계가 미국 은행 소식에 밤잠을 설칠까요? 그건 바로 미국 달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돈, 즉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이 달러를 얼마나 찍어낼지, 그리고 돈을 빌리는 대가인 금리, 즉 이자를 얼마로 정할지를 결정하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돈의 흐름을 쥐고 흔드는 지구 경제의 조종실인 셈이죠. 이 조종실의 대장이 바뀐다는 건 비행기의 운전 스타일이 180도 바뀐다는 뜻이라서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안전벨트를 꽉 매고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용어가 나옵니다. 바로 매파라는 말인데요. 경제 뉴스의 웬 새 이름인가 싶으셨나요? 이건 경제학에서 인물의 성향을 비유할 때 쓰는 아주 오래된 표현입니다. 먼저 매파는 하늘 위에서 날카로운 눈으로 먹잇감을 쫓는 매처럼 물가가 오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명확해요.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물가가 오르면 경제가 망가진다. 그러니까 이자를 높게 유지해서 시장에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가 바로 이 매파 중에서도 가장 독하기로 소문난 왕매파입니다. 반대로 비둘기파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처럼 경제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더 쉽게 빌리고 써야 경기가 살아나지 금리를 낮춰서 돈을 팍팍 풀자라고 말하는 쪽이에요. 사실 그가 지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비둘기 같은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어서 금리를 내려주겠지, 그럼 내 주식도 오르고 은값도 폭발하겠지 라고 기대하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파티장에 무서운 몽둥이를 든 매파 선생님 케빈 워시가 등판한 겁니다. 파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워시 쇼크의 본질입니다. 그럼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첫째, 금리 인하라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고금리 시대는 가고 곧 이자가 싸지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케빈 워시는 물가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금리 인하는 절대 없다라고 못 박을 가능성이 큰 인물입니다. 대출 이자가 줄어들길 기다리던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둘째, 슈퍼달러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는 건 미국 달러를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많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전 세계의 돈들이 이자를 쫓아서 다시 미국으로 달러로 몰려가겠죠. 당연히 달러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오늘 환율이 1460원을 넘어 폭주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달러 가치가 너무 세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돈인 원화나 주식의 가치는 뚝 떨어지는 거예요. 셋째, 자산 시장의 대이동, 즉 돈의 피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가장 안전하고 이자도 많이 주는데 굳이 위험한 주식이나 변동성이 큰 은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특히 은값이 46년 만에 최악으로 폭락한 건 그동안 은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서 투자자들이 일단 살고 보자라며 은을 던지고 달러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지만 성격이 아주 냉정합니다. 시장이 좀 힘들다고 징징거려도 나는 경제 원칙대로 금리를 안 내리겠다라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스타일로 유명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를 이해해주는 다정한 선생님이 아니라 원칙에서 어긋나면 바로 회초리를 드는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오게 된 셈이라 더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케빈 워시라는 이름은 시장에 공짜 돈으로 돈 잔치하던 시대는 이제 진짜 끝났다라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너무 높아질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은과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금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는데 왜 하필 은은 46년 만에 최대 폭락이라는 유독 처참한 성적표를 받은 볼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은값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던 그 근거들이 다 틀린 걸까요? 주식이나 금도 떨어졌지만 은이 유독 처참하게 박살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해봤어요. 첫째, 은은 욕조와 같습니다. 지난번에 은 시장은 금 시장에 비해 덩치가 아주 작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금 시장이 커다란 수영장이라면 은 시장은 작은 욕조와 같습니다. 물을 조금만 부어도 금방 넘치고 물을 조금만 빼도 바닥이 금방 드러나죠. 이번 케빈 워시 지명 소식은 시장이라는 욕조에서 물마개를 확 뽑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돈을 빼기 시작하니까 덩치가 작은 은 시장은 주식이나 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깊게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둘째, 마진콜의 비극입니다. 마진콜은 쉽게 말해 빚 갚으라는 독촉 전화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코스피가 5천선 아래로 급락했죠. 주식에 빚을 내서 투자했던 거물들이나 기관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당장 그 구멍을 메꿀 현금이 필요합니다. 계좌가 깡통 차기 전에 빨리 현금 가져와라는 압박을 받는 거죠. 이때 이들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게 뭘까요? 바로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났고 시장에서 바로 팔아치울 수 있는 은입니다. 즉, 은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불을 끄기 위해 은이라는 귀한 자산을 강제로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셋째, 슈퍼달러라는 거대 장벽입니다. 은은 전 세계 어디서나 달러로 가격을 매깁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라는 매파 인물이 등장하면서 달러 가치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달러 가치가 오르면 은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값이 가만히 있어도 비싸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비싸지면 수요가 줄고 가격은 떨어지겠죠. 오늘 환율이 1460원을 돌파하며 달러가 슈퍼갑이 되자 은은 그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은값 폭발 시나리오는 끝난 걸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절망하시겠지만 저는 솔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의 구조적 결함이 사라졌나요? 러시아와 중국이 은을 사모으던 계획을 취소했나요? AI 산업이나 태양광 패널에 은이 필요 없게 됐나요? 광산에서 갑자기 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나요? 아닙니다. 단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의 폭락은 은의 가치가 변해서가 아니라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가져온 심리적 공포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건물의 뼈대는 아주 튼튼한데 갑자기 밖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니 사람들이 무서워서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쇼크에 의한 폭락은 시장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관점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진짜 가치를 보는 사람들은 조용히 지갑을 열기도 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 시장을 뒤흔든 워시 쇼크의 실체와 왜 은이 그 충격을 가장 먼저 온몸으로 받아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사라 말하는 식의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는 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은값 46년 만의 폭락은 분명 충격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함께 알아봤던 은의 공급 부족, 그리고 AI와 태양광 산업의 폭발적인 수요라는 본질이 오늘 하루 만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하락이 은의 가치가 변해서인지 아니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의 등장에 따른 심리적 발작 때문인지 냉정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환율 1460원이라는 숫자를 주목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가장 유심히 지켜봐야 할 숫자는 은값이 아니라 원달러 환율입니다. 만약 케빈 워시의 매파적 행보가 계속되어 환율이 더 치솟는다면 은을 포함한 모든 자산 시장은 당분간 강달러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힘을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바로 시장이 워시 쇼크를 소화해냈다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입니다. 셋째, 나만의 투자 시나리오를 세워보세요. 투자 고수들은 위기 상황에서 무작정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시나리오를 씁니다.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된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혹은 이번 폭락이 일시적 과매도라면 나는 어떤 기회를 포착할 것인가를 스스로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폭락장은 누군가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자산의 재편을 꾀하는 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폭락을 보며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계신가요? 역시 은은 변동성이 너무 무서워라며 신중해지셨나요? 아니면 드디어 가치에 비해 가격이 낮아진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이 여러분이 이 거친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작은 디딜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솔직한 경제학이었습니다.